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중졸 검정고시 도덕 1회차 해설 강의를 맡은 김석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도덕 해설 강의를 함께 잘 보시죠. 보통은 이걸 시험 보기 전에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보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성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짠! 갑시다. 자, 다음에서 소개하는 사상가는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이고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해서 반성하는 삶을 강조하는 이 대머리 아저씨, 고대 사상가인데 대머리 아저씨면 소크라테스밖에 없습니다. 이건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이고요. 성찰하지 않는 삶, 그래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소크라테스 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너 자신을 알라. 원래 이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신전에 적혀 있는 말이라죠. 네,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인간의 정신활동으로 얻는 가치, 진, 선, 미, 성 등, 이게 성스러움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정신적 가치 이렇게 얘기하죠. 물질적 가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수단적 가치란 말하고 도구적 가치는 같은 말입니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말장난인데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 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잘생겼네요. 자, 이쁘고 잘생겼군요.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면 착하게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4번입니다.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개념이래요. 어떤 상황을 도덕 문제로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마음 상태다. 여기서 포인트는 민감하게 느낀다죠. 그러니까 요 도덕적 민감성이 당연히 답이 될 거예요.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덕적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죠. 이 도덕적인 민감성은 여러분, 근데 잘 보면 착한 일을 해버릇해야 도덕적인 민감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쁜 일을 하잖아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하면 맨 처음에는 그거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반복하고 자주 하면 무감각해져요. 그 나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사기를 치는 사람이 한 번만 치는 사람은 없대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 게 그런 이유겠죠. 도덕적 민감성이고요. 그 다음, 참된 우정이 필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요. 성숙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요. 공동체 의식을 훼손하진 않죠. 공동체 의식을 훼손하면 사회 망하는데 이러면 참된 우정이 필요한 이유가 아니죠. 답은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우정은 상대방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것도 참된 우정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친구들 있는데 친구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정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라 진짜로 그 친구들끼리는 정말 서로 쌍욕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6번입니다. 가족 간의 도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에는 자녀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다. 자녀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건 효도라고 하죠. 형제자매 간의 두터운 정과 사랑, 이게 우애죠. 자애는 부모가 대가 없이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게 효고요. 효도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을 자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님이 주는 사랑에 대가가 있던가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어릴 때 잘 모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잘 압시다. 부부 간에 가깝고 편하기 때문에 예절을 생략하면 안 되죠. 네, 상경여빈이라고 해서 오히려 부부간에 더 예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7번, 성에 관한 바람직한 관점. 네, 이성을 보는 그런 바람직한 관점이 되겠죠. 일단 성의 인격적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런 성적 쾌락이든 만족이든 예를 들면은 저는 남자니까 여성분에게 뽀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아무나 붙잡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이란 건 그만큼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이 여겨야 될 필요가 있고요. 쾌락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측면만을 추구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죠? 성을 상품화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예,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즘은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됩니다. 쾌락의 가치로만 성을 사용하는 건, 네, 그 당장은 뭐 어쩔지 모르겠으나 나중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자, 8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행복한 삶을 사는데 좋은 습관이 왜 필요할까? 여기서 포인트는 좋은 습관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좋은 습관은 좋은 몸을 갖추기 위한 습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좀 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제 아는 동생들이나 친구들에는 매일매일 운동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좋은 몸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좋은 습관이라는 건 훌륭한 성품, 긍정적인 자세,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갖기 위해서죠.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는 게, 선생님 건강한 삶은 몸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외형적인 모습만 갖출 수 있게 합니다. 가꿀 수 있게 합니다. 요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이에요. 바람직한 이웃 간의 자세로 적절한 거. 혐오는 아니죠. 예. 무시, 글쎄요. 해악 막 서로 막 지나가면 막 고춧가루 뿌리고 그럽니까? 답은 1번 서로 배려하는 거죠. 어저께인가 제가 유튜브로 뉴스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TV를 잘 못 보니까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뉴스 같은 걸 보는데 뭐그 임대주택 이런 걸 무슨 칸막이를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싼데 너는 싼데 그건 좀 이상하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가난하고 부자일 수는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그 인격적인 수준? 좀 씁쓸하달까요?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 사이버 공간은 누구인지 밝힐지 않을 요게 핵심이죠.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사이버 공간에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요걸 익명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익명성. 그러니까 근데 좋은 점은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차별이나 부당한 모습에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세지긴 하는데 반대도 있죠.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악플. 자신의 신분이 다 드러나는데 뭐 누구가 뭐 했는데 죽어라 막 이런 말을 그 연예인들 악플 달리는 거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말들이 달리더라고요. 네, 이게 뭐 가끔 매체 통해서 가끔 오픈된 악플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정말 왜 저럴까 싶습니다. 네, 이게 뭐에 숨는 거예요?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개인의 자유를 아주 강하게 보호해 주는 대신에 그만큼의 책임도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11번. 다음에 해당하는 정부와 사회의 도덕적인 문제.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에 이 사람은 더 나쁜, 물론 뭐 나쁜 거지만 불법인 줄 알지만 공짜로, 예, 이거 뭐예요? 저작권 침해죠. 네. 그 노래 같은 거 MP3로 다운받는 것도 저작권 침해고, 예, 그렇습니다. 세대 갈등은 뭐 제가 보고 있으면 우리 아들들은 인터넷 매체에 익숙하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인터넷 매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시대의 사람이니까. 저희 때는 책을 봤는데 우리 아들은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좀, 예,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이거 이래도 될까 싶은 그런 게 일종의 세대 갈등이 될 수도 있겠죠. 악성 댓글은 방금 전에 얘기했고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불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특히 학생들 사이에 되게 많이 문제가 돼요. 왕따를 아예 그냥 카톡방에서 왕따를 시켜버리던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전달 사항을 걔를 빼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요.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네,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죠. 그리고 사소한 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우린 장난이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학교 폭력은 가해자를 우선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우선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상처라면 그건 하면 안 될 행동이죠.
꼭 뭐 그래서 그리고 이 폭력이라는 게 조심해야 될 게 물리적인 폭력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 폭력도 어떤 상황적인 폭력도 충분히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보다 혼자 참고 견뎌라. 개인적으로는 예, 진짜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참으면 해결이 안 돼요. 개인에게 트라우마만 남지.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고학년인데 혹시 네가 왕따를 당하거나 누가 너를 학교 폭력으로 뭐 때린다던가 그러면 그냥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112 부르라고 그냥. 그리고 아빠 수습은 내가 나중에 가서 할게. 요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예, 시대가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 이래야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아, 법과 제도 및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예, 필요합니다. 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요. 자, 13번입니다.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성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 틀렸죠. 인권은 그냥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성인에게만 주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고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요. 그래서 천부죠. 그래서 천부적인 인권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설령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피해자의 인권만 보호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만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한다는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 자, 14번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네, 14번. 네, 성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는 거. 예, 이거는 적절한 게 아니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예를 들면 옛날 초등학교 책에는요. 그리고 옛날 신문 같은 거에 만평 같은 걸 보면 맨날 엄마는 밥상 차려서 아빠한테 주면 아빠는 밥 먹으면서 시사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은 항상 밥 차려주고 과일 깎는 역할이고 아빠는 신문 보고 요게 성에 의해서 고정된. 그리고 왜 경찰 얘기하면 군인 얘기하면 남자만 나옴. 간호사는 왜 여자만 해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건 당연히 틀린 거죠. 항상 남성을 우대하고 여성을 배제한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아니, 우린 사람이잖아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기 전에 남자고 여자고를 따지기 전에 우린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성을 비하하고 못되게 군다. 그러면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누나, 나의 동생들을 비하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네, 동등한 인격적으로 존중해야죠. 자, 1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 각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가 가진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우리는 이런 걸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문화, 자국의 문화를 가장 최고로 여기고 다른 문화를 네, 낮게 보는 태도고, 사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올리고 우리 문화를 때려서 낮게 보는 태도입니다. 네, 조심해. 연고주의는 예, 전혀 다른 얘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기억에 들어갈 개념으로 적절한 거. 기억은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만이 아닌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공동체를 갖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보시면 지구촌 문제의 해결.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시민으로 봐야겠죠. 네, 세계 시민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이런 건 그냥 정의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 소수민족은 뭐 중국 소수민족처럼 어떤 그 나라나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 작은 사이즈의 민족들을 소수민족이라고 하고요. 사회적 약자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다음이 내용이 설명하는 개념.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원리다. 우리는 이런 아이를 정의 이렇게 얘기하죠. justice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패행위는 말 그대로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거고, 시민불복종은 이런 정의가 깨지는 법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거부함으로써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우리가 시민불복종이라고 하죠. 사회를 구성하는 공정한 원리.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18번 문제를 보시죠.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로 적절한 것. 국민의 삶을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면 바람직한 국가가 아니죠.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불안한 나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죠. 이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가 도대체 의미가 있을까요? 예? 국민의 갈등을 방치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결하는 게 국가의 의무죠. 그 다음에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면 안 되죠. 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만든다고요. 이건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도덕 파트, 그러니까 이 검정고시 도덕 파트는 문제 난이도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짝짝짝 보면 눈에 들어가시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너는 선생님이니까 그러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쉽긴 쉽습니다. 19번이요. 다음에 해당하는 갈등 해결 방법은 당사자끼리 이렇게 합의해서 기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협상 이러죠. 네, 협상이라고 하죠. 조롱은 놀리는 거고요. 비난은 서로를 헐뜯는 거죠. 생긴 키도 조그만 게, 살찐 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비난이죠. 네, 누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는 살 왜 안 빼? 라고 얘기하면 저 상처받습니다. 사실인데 기분은 나빠요. 협박.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입 다물지 않으면 넌 승진하지 못할 거야. 앞으로 조용히 있으면 승진을 보장해 줄게. 이런 게 협박이죠. 조용하라고. 드라마에서 자주 많이 보면 그 악역이 항상 뱉는 대사가 주로 협박이죠. 요즘은 그래도 약간 좀 안티 히어로 같이 해서 선역을 하는 좋은 쪽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던데. 자, 그렇습니다. 20번이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얘기해 보래요. 당연히 통일에 대한 관심 가져야죠. 올바른 안보의식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쪽이 머리 위에 계신 나라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준다.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준다고 걔네들이 그러면 그 무조건적인 호의는 호구가 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한 선을 잘 지켜야 돼요. 너무 강경으로 가는 것도 너무 이거 다 퍼주는 것도 절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안보의식,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 쪽에 간첩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름 선진국가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스파이라든가 엄청 많겠죠. 북한의 주민에 대한 편견 가지면 안 되죠. 그 사람들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좀 오래 떨어져 있긴 했지만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좀 한 70년 달리 살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가 4천 몇 년인데 4천 년 중에서 70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 떨어진 거지만 우리 역사 전체를 보면 우리는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나눠져 산 적이 고작 7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포용하고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갖는 데 당연히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통일의 필요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 북에 계신 어머니와 상복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불쌍한 나의 어머니 가슴이 찢어져요. 항상 함께 살려고 떠들 줄 모르던 어머니, 통일되도록 그토록 빌던 어머니 모습이 눈앞에 사라지잖아요. 절절한 그리움의 글을 편지글로 표현했다. 요거 이제 우리나라의 분단의 슬픈 아픔이죠. 진짜 분단으로 인해서 일어난 아픈 손가락, 이산가족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어릴 적에도 기억나는 게 82년인가 83년인가 4년인가 그 이산가족 찾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산가족 찾기 막 헤어진 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데 북한에서 얼결에 넘어와서 그냥 어쩌지 살았던 분들이 이렇게 형제자매 만나고 이게 전쟁의 슬픈 역사죠. 이런 것들의 방송을 막 70 몇 시간인가 계속 방송을 했는데 이산가족 문제는 진짜로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이산가족이신 북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남한에서 사시는 분 중에 북한 쪽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게 분단된 지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단 때 이산가족이 됐던 분들이 진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산가족 문제는 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2번이요. 다음 대화에서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연은 인간의 삶에 도움될 가치가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관계없이 본래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에게 도움될 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주의 이러고요. 인간의 이익과 관계없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 이런 거 우리가 생태중심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인간중심주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을의 입장이니까 인간하고 관계없이 본래적인 가치를 가지니까 자연 그 자체로 소중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자연의 지배자야 갑이고요. 요것도 갑이고요. 요것도 갑의 논리입니다. 얘만 을의 논리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해요. 예, 22번이 그렇습니다. 자, 2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자, 과학기술을 바람직하게 활용하려면 어떤 회사를 가져가야 할까요? 인간 소외시키면 안 되죠. 네, 특정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되죠. 현재 세대만을 고려하면 미래 세대는 뭐 석유 다 떨어져서 굶어 죽으란 얘기인가요? 네, 답은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바지해야 합니다. 이게 중학생이 할 답인지는 모르겠으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이에요. 도덕 추론의 과정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 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네. 이거는 일종의 선한 행동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아이를 도덕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로 탐색은 미래에 뭐 할까에 대한 얘기고 대중문화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가치존도 전혀 다른 얘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25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거. 삶을 주체적으로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련을 무조건 피하면 돼. 의미 있게 못 살죠. 주체적으로 못 살죠. 가끔 근데 실제로 이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나한테 오는 시련을 이렇게 겪어내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이기려고 하기보단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람이 뭐 항상 좋을 때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겨냈으면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에 미루면 거지 꼴 되죠. 안 됩니다. 주위 사람이 원하는 삶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네, 주체적인 삶이니까요. 그죠? 정신적 가치보다는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나아. 네, 큰일 나죠.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얼마까지 살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얼마 전에 컴퓨터를 좀 좋은 걸 하나 샀거든요. 좀 이렇게 우리 아내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으면서 나는 이제 일할용이야 그러고서 샀는데 사실은 게임 좀 하고 싶어서 샀는데 아이러니한 건 사서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게임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쓸 때 우리 아들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회 고졸, 중졸 검정고시 도덕에 대한 해설을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이 문제 해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석이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